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 시간에는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실업수당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주정부로부터 지급이 되고 또 하나는 연방정부로부터 지급이 되는 실업수당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되는 실업수당이 당초 예상보다 일찍 중단되는 주들이 있어서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업수당은 이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차원에서 이제 지급이 되는데, 네. 실질적인 지급은 이제 주정부에서 지급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주정부에서 지급되는 실업수당은 변함이 없이 꾸준히 지급되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수당이 일부 주에서는 중단이 되고 일부 주에서는 계속 지급이 되고 있어서 어느 주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서 혼선이 있습니다. 이런 결정은 전적으로 주정부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은 9월 6일까지 연장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의 그 호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의 그 고용 문제 이슈가 있어서 일부 주에서 이 연방정부에서 지급되는 실업수당을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2일부터 알래스카라든지 아이오와 미시시피 그리고 미주리주에서 이제 중단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한 25개 주가 중단이 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주들은 대부분이 공화당이 주지사인 그런 주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욕, 네. 뉴저지 그리고 이제 일리노이주와 같이 그 대도시들이 있는 주 같은 경우에는 9월 6일까지 계속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팬데믹으로 받은 실업수당은 면세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결정이 좀 늦어져서 미리 신고한 사람들은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환불금 지급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네, 아시다시피 실업수당은 과세 대상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팬데믹 때 받은 실업수당은 지난 3월에 통과된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에 따라서 면세 결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면세 결정이 되기 전에 소득세 신고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세 소득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받아야 될 환불금 금액보다 덜 받았던지 아니면 세금 납부해야 될 것을 더 납부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국세청에서는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정정 신고를 하지 말고 기다리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지금 그 국세청의 그 발표에 따르면 이 환불 대상이 한 1,30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그 환불을 지난 5월부터 지급이 시작이 되었는데, 네. 이것이 지금 이제 벌써 7월 이제 하순으로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궁금해하고 염려가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런 이유에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또 국세청 업무의 과중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본인이 환불 대상이 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우선은 그 IRS에서 환불 대상으로 결정하게 되면 네. CP21 또는 CP22라는 노티스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신에는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환불을 받게 되거나 또는 이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담긴 그런 그 환불 노티스가 되겠는데요. 네. 이런 노티스, 즉 서신을 받았다고 하면 특별한 조치 없이 그냥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혹시 거기에 적혀 있는 금액이라든지 내용이 그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다든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세청에 연락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환불금 금액을 국세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우선 소득의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싱글의 경우는 1,200달러까지, 부부 공동일 경우에는 이것의 2배인 24,400달러까지 연세가 됩니다. 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싱글 금액인 1,200달러를 이제 먼저 적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부부 공동일경는 24,400달러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적용돼서 나온 그 세금 금액에서 또 환불금 금액에서, 혹시 과거에 납부할 세금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을 차감하고 그 나머지가 환불금으로 은행으로 입금이 되든지 수수료 지급되든지 이렇게 되게 됩니다. 네, 그럼 환불금을 받게 된다면 지금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제 소득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만 달러 미만이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계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면 2020년 세금 보고에서 은행 정보를 제공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주로 환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제공하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은 본인이 제공한 은행 계좌로 그대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실업수당을 받는 계좌하고 소득세 신고할 때 제공한 계좌하고 다른데 어느 계좌로 입금되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연방국세청에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방국세청 소득세 신고서에 기록이 된 그 소득세 신고서 스탬프를 통해서 제공된 은행 계좌로 입금이 된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은행 계좌를 제공한 적이 없다든지 또는 정부에서 은행 계좌를 이렇게 매칭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표로 받게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은행으로 직접 입금되시는 분들보다는 받는 그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좀 늦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연방국세청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환불 대상이 되는 1,300만 명들에게 그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그 서신을 받았다고 하면 국세청에서 본인이 환불 대상이라고 이미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직 서신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본인의 소득세 신고를 한번 점검을 해서 본인이 대상 여부가 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앞서 대표께서 설명을 해주신 그 방법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런데 자신의 계산한 거하고요 실제 환불금 금액이 차이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선 첫째는 본인이 계산을 잘못했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국세청에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 그리고 네. 또 본인은 정확하게 계산을 했는데, 그 본인도 모르게 누락된 그 소득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어떤 제3의 기관에서 1099을 발행을 했는데, 본인은 뭐 잊어버렸다든지 해서 미처 신고를 못했고, 국세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소득이 조정이 되니까 그런 경우 늦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자녀 양육비 같은 것이 체납이 있었다고 하면 예. 그런 거로 인해서 금액이 공제가 되니까 이제 그런 거로 인해서 본인이 계산했던 그 환불금 금액하고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본인이 그 소득세 신고서를 한 번 더 리뷰를 해서 그래서 그 차익이 왜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 국세청에서 지금 환불금을 은행 계좌로 입금시켜 준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은행에 입금된 게 이 실업수당과 관련된 환불금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은행에 입금이 될 때는 본인의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거기에 IRS Stress 310 Tax Ref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와이어로 이제 돈이 들어오게 되면 뱅크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디스크립션이 있는데 그 디스크립션이 그렇게 써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Trust라는 건 TREAS라는 건 Treasury 그러니까 우리 재무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310은 코드이고 Tax Ref는 Tax Refund를 약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여 있는 거라면
이것이 실업수당으로 인해서 면세가 되어서 환불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310이 아니고 거기에 449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10 대신에 449가 있게 되면 그것은 체납세금이라든지 다른 공제 항목이 있어서 그 세금과 상계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 환불금 지급이 더 늦어진다면은요, 어떤 이유 때문에 더 늦어지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그 환불금이 늦어지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세금 보고서의 실수가 발견이 돼서 세청에서 위비가 필요하다든지, 또는 이제 소득세 신고상에서 어떤 그 실수가 발견이 되었다든지, 그리고 또 아니면 이제 그 아이디 세프트로 인해서 아이디 그 사기에 연루됐을 경우에 뭐 소득세 신고가 뭐 2개가 들어왔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earned income tax credit이나 이번에 지금 지급되는 할택스 크레딧 같은 걸 신청했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좀 더 리뷰가 필요하니까 시간이 더 소요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소득은 많지 않아도 텍스 리턴 자체가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되고, 어떤 이유든 간에 국세청에서 추가로 검토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검토가 마친 다음에 지출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벌써 5월 달부터 지급이 시작이 되었는데 한 9월까지도 국세청으로부터 아무런 그 연락이 없다. 이럴 때는 정정 신고를 통해서 환불을 신청하는 이런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져요. 왜냐하면 연방국세청에서는 자신들이 알아서 환불금을 보내준다고 했지만 내가 그 속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첫 번째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서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서신을 받지 않았다면 그 속에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정신고를 해야 될 것이고, 서신을 받았는데도 9월까지 안 된다 그러면 또 무슨 이유가 있는지 또 막연하게 기다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정정신고를 통해서 환불을 신청하는 그런 방법을 시도하는 것도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 다음에 세금복을 할 때요, 그때 소급 적용될 수는 없습니까? 네, 이것은 2020년 소득세 신고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2021년 소득세 신고에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2020년 소득을 정정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국세청으로부터 보내주는 것이 자동으로 본인이 받지 못한다고 하면 정정 신고를 통해서 신고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환불금을 지급할 때 국세청에서는 그동안에 체납되어 있는 세금을 차감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 연방 세금만 차감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주정부 세금 같은 것들, 다른 세금들도 차감이 됩니까? 네, 연방 정부에서는 당연히 연방 세금에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차감을 하고요. 그 이외에도 주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오버 페이먼이 되어 가지고 내가 더 많이 받았을 때 주정부에서 환불하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면 그럴 때 거기에서도 또 차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자금, 융자금이 체납이 됐다든지 납부가 체납이 됐다든지, 또는 연방정부의 어떤 체납 다른 부채가 있다든지, 또는 이제 자녀 양육비 체납이 있다든지, 배우자의 알리머니 같은 것이 체납이 돼서 어떤 뭐가 걸려 있는 게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차감하고 지급해 주겠다고 연방국세청은 밝혔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은 금액, 본인이 서신도 받았고 확실하게 어떤 그 받을 것이 있는데 금액이 줄어들었다든지, 또는 또 국세청부터 연락이 왔는데 세금이 환불될 금액이 없다든지 했을 때는 이런 사안들이 본인이 알던 모르던 어떤 형태로든 국세청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환불된 금액이 내가 자신이 계산한 것보다 많이 나오면은 뭐 따로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 계산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그냥 받수 입금 시키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